자, 오늘은 나철의 상속증여 전문가에게 묻다. 오늘은 부산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지방공인회계에서 상직부 연구회 우리 김대일 대표님 특별히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서현회계법인의 김대일 회계사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은 정말 이 상징법 이쪽에 굉장히 식견이 있는 최고의 실무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상징법 연구회는 한 50명, 60명 되는 회원들로 부산에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상징법 연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말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주 업무가 회계 감사고, 이제 특히 우리 불경 지역의 어떤 외부 감사 대상 업체에 예. 대한 어떤 상징법에 대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니드가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저희들 회원들끼리라도 예. 정보 공유도 하고, 예. 또 토론도 하고, 토론도 하고 예. 좋은 결론을 내기 위해 가지고 예. 결성하게 됐는데, 예. 한 2020년에 이제 첫 모임을 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동안 좀 2020년.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예. 한 실질적으로 운영한 기간은 한 2년 정도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불경 지역의 회계사들을 중심으로 아까 예. 대표님 말씀하신 예, 대로 예. 한 5, 60명의 회원이 있고, 예. 매월 한 1회 정도 매월 토론을 1회. 예. 하는 걸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아. 또 뭐 바쁜 시즌 때는 또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주로 주제는 예. 이제 주로 저희들이 이제 법인하고 관련 네. 업무를 많이 맺다 보니까 이제 그 상징법 연구 대상 주제 중에 예. 주로 자본거래, 자본거래. 예. 기업 구조 조정에 관한 예. 어떤 상징법상 쟁점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예. 서로 토론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뭐 예. 이전에 뭐 2023년 예, 11월경에 예, 예. 우리 나초로 아이고, 그래. 대표님께서도 그러시니까 이렇게 모셔주셔. 저희 해주셔가지고. 상징법에 오셔가지고 예, 예. 아주 훌륭한 강의를 해주셔서 아, 예. 그 감사 인사를 제가 저희 회원들로부터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 유익한 고맙습니다. 강의가 되었다고. 예. 뒤늦게나마 예. 우리 상징회 대표를 해서 예, 예. 우리 나초로 대표님께 감사 말씀을 시작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작년 11월 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상립부 연구회원들을 뵐 수 있는 기회가 됐었는데 또 한 번 이렇게 감사 마음 표시해 주시니까 너무나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자, 본론에 들어가서 최근에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7월 말 정도 이렇게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세율 인하야. 현재는 10에서 50% 초과 5단계 누진 세율에서 끝트리를 끊어서 40%. 두 번째는 상속공제 한도 조정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현재 여야정 입장이 각각 상이한데 먼저 세율 인하 부분부터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의견 어떠신가요? 예. 우선 세율이나, 제가 그 전문가에게 묻다. 예, 예. 제가 1회 방송하고 예. 2회 방송을 봤습니다. 아, 다 보셨습니까?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감사반 연합회의 그 예. 백동관 회장님, 예. 한국회계협회 김갑순 회장님, 예. 그러니까 다 요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네. 답변하시는 거에 대해서 다 듣고 예. 저 100% 그 두 분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우선 이게 그 전문가에 묻다는 과정은 우리 또 예. 유명한 나초로 부회장님께서 예. 저희들 전문가 의견을 모아서 예. 아마 정책 당국에 건의할 예. 어떤 그런 기회도 많으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예. 생각은 이제 예. 두 분이 이제 기존의 이런 안에 대해서는 예. 충분히 장단점이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이 끝났기 때문에 예, 예.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예, 좋습니다. 접근을 아, 예. 해서 예. 좀 이 개정안에 대한 예. 의견보다는 예. 앞으로 우리 세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 좀 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 좋습니다. 예, 대표님. 예. 그래서 우선 예. 이제 방금 말씀하신 세율을 먼저 하면은 예. 우선 10% 구간이 1억에서 2억으로
예, 상향, 상향, 예. 최고 세율 50% 구간을 이제 삭제해서 예. 전부 다 이제 40% 구간이 최고 이제 세율로? 최고 세율로 예. 되는 게 이제 골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정 방안에 대해서 이제 여야 간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말씀대로 뭐 다수의 전문가가 토론을 할 거고, 예. 저 의견으로는 이 개정안이 방향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아, 예. 상당히 잘못됐다. 상당히 예, 잘못됐다. 예. 현행 요 예. 규정 자체가 예. 2000년도에 시행된 겁니다. 2000년도. 네. 예. 지금 24년 지났죠. 예. 그러면은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요. 아, 예. 2000년부터 지금까지 물가 상승률을 계속 곱하면 2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예. 또 하나는 2배 상승. 예. 그거는 뭔가 하면 실질 구매력하고 명목 가치의 어떤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예, 합니다. 예. 그럼 GDP는 예. 5,600억 달러에서 예. 2000년도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023년도에 1조 7천억 달러 돼서 3배로 성장했습니다. 예. GDP는. 우리 다수의 사람, 모든 국민이죠. 예. 가장 영향을 미치는, 예. 생활에 가장 미치는, 일단 서울에 국한한 아파트 값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 그럴까요? 예, 예.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 2000년도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예. 얼마 했는지 아시나요? 대표님 조사를 해 예. 오셨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예. 이거는 뭐 최근 자료는 아니고 예, 예.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 경실련에서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면 예. 1999년 1999년. 예. 2019년까지 예. 그때 한 20년 20년이죠. 기준이죠. 예. 그러면 이제 요걸 왜 분석했냐면은 예. 이제 우리 상한제 예, 예. 아파트 가격 상한제의 영향을 분석하느라고 이렇게 했고, 예. 각 정권마다 어느 정도 부동산 정책이 유예했는지 안 했는지, 예.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19년도에 자료를 발표한 걸 보면 25평형 기준으로 강남 지역은 예. 7.4배, 아, 강남은 7.4배. 예. 비강남 지역은 4.5배 상승했습니다. 아. 그러면 19년도부터 지금은요, 더 올랐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예. 19년부터 현재까지, 2024년까지. 그러면 세 가지 사항을 종합하면 예, 구매력 기준으로는 2배가 물가 상승을 했고, 예. GDP도 3배 상승했고, 예. 아파트는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러면 개정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 예. 가세 표준 구간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아.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 제 생각에는 지금 가표 구간이 10% 구간이 1억에서 2억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건 뭐 물가 상승률을 2배로 해서 예. 맞췄다 치면 그 다음 구간은 예. 5억이 아니라 10억이 돼야 되겠죠. 예. 10억까지 20%가 되는 거예요. 예. 그죠? 예, 예. 그 다음 구간이 10억이니까 20억이 되고. 30%가 돼야죠. 예. 이렇게 돼야 예. 우리 늘 주장하지 않습니까? 중산층 확대. 예. 중산층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 예. 지금 우리 수도권 평균 아파트 가격이 한 10억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할 때 이때는 예. 아파트 가격이 강남이 2억 2천, 예. 그 다음에 99년도에 그 일반 비강남 아파트, 비강남 지역은 1억 7천 정도 한 시대 됐습니다. 야, 그랬구나. 예, 예. 그러면 예. 세율을 어떻게 조정하는 이게 관건이 아니고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을 넓게 해서 예. 경제력이나 국민들이 살아가는 예. 지표에 맞춰서 개정이 예. 돼야 되고, 예.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소득세법도 마찬가지죠. 예. 소득세법 세율 구간을 찔끔찔끔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데, 예, 예. 제 생각에는 뭐 건의를 드리자면 예. 10년 주기든 예. 15년 주기든 장기적으로 예. 텀을 두고 아. 가세 표준을 현실화한 개정안을 꼭 소득세나 상징법처럼 예. 개인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세법은 예.
반드시 개정을 해야 된다. 아, 는 주기별로. 예, 예. 예. 아이고, 좋은 말씀을 세율 차원에 해주셨네요. 특별히 물가 상승률, 그 다음에 GDP,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을 비교 의식을 들면서, 세율에 앞서 있는, 세율을 고배되는 대상, 과세 표준 구간을 전반적으로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 말씀이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 사항은 이제 공제액을, 자녀 공제액을 아, 예. 상속공제. 5천만 예. 원에서 이제 5억으로 5억으로. 상승하는 예. 개정안이 있는데요. 예. 이건 제가 그 동영상에도 살펴봤는데, 예. 아까 그런 요랑을 하면, 예. 장단점은 아마 1, 2의 동영상을 보시면 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예. 아까 2배, 3배 내지 하기 때문에, 예. 일괄 공제액을 상승을 시켜야 된다. 일괄공제. 지금 5억이지 않습니까? 예. 요거는 몇 년도 규정인지 아십니까, 5억이? 5억이, 또 이야기 잘못했다고 큰일 날 것 같아서, 대표 몇 년도 기적입니까? 1996년 규정. 아, 1996년. 야, 우리 대표 오늘 준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셨습니다. 1996년 기적. 이때 5억이 지금까지 5억입니다. 예. 예, 예. 그러면 2배, 3배 하는 것이 경제 규모에 맞다. 합당하다는 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로 제 의견을. 예. 대표님,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일괄공제 5억,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이지 않습니까? 그럼 10억 재산, 배우자가 있는 가운데 10억 재산 이상인 분들은 상속세 과세가 되는데, 그럼 대표님 의견으로는 최소한 일괄공제를 상쇄시키면 재산 얼마 이상이면 과세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지금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율, 예. 그러니까 아까 가세 표준을 조정하는 거, 물론 뭐 세율도 저세율로 영향을 미치겠지만, 예. 이거는 국민 생활하고 예. 연결이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가세 표준 구간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재산 이상을 어떤 율로 가세할 거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돼요. 국민적 공감대. 예. 아까 이야기는 중산층 보호를 위한 개정, 다필히 개정해야 될 예. 사항이고, 그 이상의 범위에 들어가는 예. 중산층 이상의 역할은 그러면 몇 프로 세율을 부담할 거냐는 거는 어떤 국회든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예. 율을 정하면 된다. 예. 그러면 조세 저항이 덜할 것이다. 예.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별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되고, 예. 그러면 제가 기준으로는 예. 우리가 요즘 강남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부산은 해운대를 기준으로 할까요? 해운대도 예, 예. 만만찮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중산층이라 하면 수도권의 국민주택 규모가 그 어떤 중산층 정도 소유하려면 한 30억? 예. 한 30억 정도 돼야 됩니까? 글쎄요. 그냥 25억 정도 볼까요? 어떤, 예. 어떤 그런 금액이 정해지면 예. 그때까지 공제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아파트 한 채 값. 아, 그 정도? 예. 그 정도는 일괄 공제든 배우자 공제. 배우자 공제는 또 별개고. 이게 부부 별산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배우자 공제는 별개고. 왜냐면은 이 세대별 상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어떤 세대별로 상속했을 때는 한 아파트 기준으로 현재 기준으로 하면 뭐 그 정도 25억 정도. 그럼 일괄공제 5억을 25억까지 포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녀 공제는 별 의미가 없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1인 가족, 2인 가족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세율 상속공제 관련해서 대표님 말씀 들어봤고요. 그 다음 대표님 지금 현재 취득세는 취득과세액이 있습니까? 수증자 기준. 상속세는 현재 유산세 방식을 하다 보니까 피상속을 기준으로 한다. 이게 유형이 상이합니다. 현재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 전환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최상무 경제부총리가 내년 상반기에는 유산 취득세법을 제출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앞선에 추경호 부총리께서는 유산세, 유산취득세를 위한 TF 조서계획단을 만들었다가 흐지부지 했는데
이번에 최상목 부총리는 이것까지 이야기했는데 또 이게 시행 시기가 예. 이 정권 끝나고 나서 또 시행 시기더라고요. 그래서 예. 정부의 의지가 조금 약한 거 아니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표님 의견 어떠십니까? 예. 이론적이려나 예. 무엇이나 이거는 유산세 지급세 방식이 당연히 맞는 거죠. 예, 논리상. 예, 예. 논리상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간략하게 예. 말씀드린 가표 예. 가세 표준의 구간에도 약간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렇죠. 재산이 상속재산 분할돼서 적용이 되면 네, 예. 가세 표준 구별도 되기 예. 때문에 뭐 당연히 빠른 시일 내에 예. 유산 취득세 방식도 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저희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는 유산세 방식은 과세균 피상속인이고 나쁘지 않아도 상속이지 않습니까? 예. 상이하다는 거야. 그럼 늘 예. 조세 저항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여야 정의 입장을 따지지 말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논리적인 차원에서 유산 취득세가 맞다는 말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김대리 대표님께서는 우리 세무실무 최고 전문가이십니다. 사실 공대를 졸업하셨고 회계사를 나오셨고 또 법학으로 또 석사 박사를 하셨는데요. 우리나라 상속증여 문제점과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편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예. 이것도 사실은 네. 뭐 현재 그 당면 어떤 조문 문제가 아니라 예. 앞으로 전체로 방향을 바꿔야 될 어떤 그런 문제로 예. 생각을 하고 제가 답을 네.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 대표님 좋습니다. 대표님 그 예. 지금 제가 하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 상속세법 관계되는 예.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만일에 이제 하나의 연대 어떤 회사가 네. 1,000억의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1,000억 매출. 예. 그래서 1년차, 2년차, 3년차 다 1,000억의 매출을 일으켰고, 예.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이 100억입니다. 아, 네링크 100억이고. 예. 그러면 이 상당히 우량한 회사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현재 상증법으로 주식평가를 하면, 예. 자산 가치는 120억, 예. 수익 가치는 600억이 되죠. 예. 그럼 720억의 예. 비상장 주식 평가액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불행하게도 예. 이 기업 오너가 돌아가셔서 예. 이 상속이 돼야 된다. 예. 그러면 우리 상속세율이 50%죠. 예. 뭐 앞에 뭐 끝단을 생략하고. 예. 그러면은 뭐 한 350억? 360억 360억?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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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가.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아까 제가 법인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뭐 자본금은 무시를 한다면 예. 자산은 300억이 앉아 있을 거고요. 예. 100억씩 이익 났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상속세가 360억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360억을 이세가 세금을 내려면 예. 현금 배당이 필요한 금액을 계산을 해보자면 예. 이 금액이 630억을 배당해야 됩니다. 현금 자산은 없죠. 예. 3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630억을 배당을 해서 그로부터 360억을 내야 되니까. 제외한 예. 270억은 소득세를 내고 네. 나머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 이런 왔다 예. 받으셨다 그러면 예.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현금은 없고 배당은 회사 자체로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매각을 해야죠. 예. 360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왜냐면 수익 가치로는 퍼가 10인 기업입니다. 그죠? 예. 저 퍼줍니다. 예. 기업 가치를 넘어 7.6입니다. 예. 720억이니까. 예. PBR은 2.4배 정도 나올 거예요. 예. 최우량 기업 아닙니까? 상장법인에서. 그렇습니다. 예. 예. 뭔가 비상장 법인이 상속세법상 평가액이 너무 과다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
그 예를 드시려고 쭉 지금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예. 그러면 기업 매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매각을 해도 다행히 예. 첨단 사업이고 미래 가치가 충분하다면 예. 이상을 받아서 상속세를 내고 예. 이제 남은 자산은 자기 그 상속인이 가져갈 수 있죠. 예. 360억을 못 받으면 불능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예. 1000억 매출에 100억의 단기 순이익을 일으키려면 그 오너버는 얼마나 예. 고생을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예. 그 10%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하나 문제요. 그러면 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 이제 요것만 말씀드리고 왜 이런 일을 들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1000억의 예. 매출에서 단기 순이익을 100억을 이익을 남기면 예. 아까 그 전체를 배당을 하고 예. 가면은 한 43% 정도, 53% 정도 그 배당을 해서 갔을 경우에 전체를 청산하면서 예. 가면 53억 정도를 이제 갖고 가는 거죠. 오너 입장에서. 이건 예. 상속 전의 문제입니다. 예. 53억을 갖고 갑니다. 그러면 1000억 매출에 53억. 53억. 그 다음에 법인세, 소득세 합치면 아마 20% 구간에 걸린다 보면, 예. 뭐 과거 세율이지만 지금은 19%지만, 예. 그러면 20%하고 그로스 갖고 가는 거 하고 예. 63억 정도가 세금으로 가고요. 예. 그러면 그 1000억 중에 인건비는 제 생각에는 200억 정도, 20% 잡으면 인건비로 공여가 됐을 거예요. 예. 나머지 전부 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53억 5%를 갖고 가지만 나머지 95%는 이 기업이 살아있는 동안 사회 공헌을 했다는 겁니다. 예. 이 중요한 기업을 이세가 상속세로 못 낼 만큼 이 세법 체계가 돼 있다면 예.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예. 그러면 우리 세법 체계는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그래, 그 너무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가압 상속 공제를 예. 해주겠다. 예. 그 대안으로 가압상속 그렇죠. 공제. 예. 주객이 전도된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울타리를 잘못 쳐놓은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제 예. 생각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기업은 예. 이제 주로 이제 부유경 지역, 수도권도 마찬가지지만 예. 뭐 제조업을 하고 중소기업 상장이 되지 않는 예. 비상장 주식을 예를 든 겁니다. 예. 근데 이 중소기업 7, 80, 그 중소기업들이 예. 우리 고용의 7, 8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예. 기업이 영속이 안 되겠죠. 예. 이런 그 상지법 체계로 가자. 예. 그래서 우선 저는 장기적으로는 예. 어떤 아까 예를 든 겁니다. 예. 일단 중소기업 특화된 이쪽은 예. 가압상속은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한 세금을 예. 매기면 안 되고 예. 자본이득, 예. 주식을 처분할 때 자본이득에 대해서 지금은 25%지만 예. 그걸 세율을 단계별로 높여서 가지고 가면 되고 예. 평상시에 그 세금은 배당했을 때 소득세가 납부하니까 예. 그렇게 돼야 정상적인 구조로 기업이 계속 가지 않겠나. 예. 예. 물론 이제 한쪽 측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기업을 부의 이전 측면에서 보는 시각도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상증법의 체계가 상장법인, 비상장법인으로 구별해서 뭐 주식평가도 달리하고 뭐 여러 가지 적용을 달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아까 예를 든 기업은 상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기업들입니다. 예. 상장이 안 된다면 현금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 구조는 부에 대한 이전을 통제하려면 기업 집단이든 예. 내가 상장을 할 수 있는데 선택적으로 상장을 하지 않는 이런 기업 집단에 대해서는 예.
바로 가세를, 그러니까 가세를 어떤 혜택이든 페널티를 예, 주려면 예. 구분 기준을 상장법인, 비상장법인이 아니고 예, 여건이 되는, 상장 여건이 되는 주로 기업 집단이겠죠. 예, 그분들이 의도적으로 지주회사는 예, 비상장 법인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그래서 구분 기준을 예, 그렇게 상장 비상장으로 나누지 말고 예, 기업 집단, 집단 아문고 예, 이렇게 나눠서 규제하거나 혜택을 줘야 예, 이 현실을 반영하는 거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예, 예. 야, 우리 대표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사실 해주셨어요. 천업회사의 넷인컴 100억인 회사의 가치와 그 다음에 세금과 퍼와 PBR까지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자본이득세 개념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표님 이걸 조금 정리해서 한마디로 표현해 주신다면 어떻게 정리가 되실까요? 예. 어떤 중소기업, 아까 예. 어떤 상장 비상장을 떠나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예. 그 주식에 대한 상증 과세를 하지 말려는 이야기입니다. 주식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부의 이전 측면보다는 예. 기업을 영속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사회에 예. 큰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러면 대표님 그럼 그 과세하는 거는 예. 아까 말한 대로 자본이득, 예. 주식을 팔았을 때 자본이득세 개념으로 예. 과세를 하고 예. 또 평생세에 배당이 일어났으면 배당에 대한 소득세로 그 법인 과세를 충족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럼 대표님 정리해 보면 그 분이 피상속인이 주식 재산도 있고 나머지 재산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있다고 개인 소유에 그럼 주식 재산은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예. 팔렸을 때 자본이득세 개념으로 가자. 예. 그게 기업의 연속세에 맞는 이야기다. 그럼 부동산은 과세를 그대로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이거는 기업 자산에 대해서만. 기업 자산에 대해서만의 기업 자산. 기업에 대해서만 예. 하는 이야기. 대표적인 기업 자산이니까 본인 소유의 비상장 주식이든 지분이 되겠네요. 네. 개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행 상속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개인 소유 부동산. 아, 예. 그거는 아까 그대로. 말한 대로 예. 세율을 결정하는 거는 우리 의사. 예. 왜냐면은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까 일괄공제에서 다 처리를 하고 중산층 보호는 나머지 세율을 어떻게 적용하는 거는 우리가 국민 감정이나 어떤 전체의 여론을 봐서 어떤 일을 정하면 되는 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명에 우리 존경하는 나철호 부회장, 대표님께 이제 이런 그 전문가의 묻다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그렇다고 제가 기업을 대변하는 입장은 아니고 세법 구조를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은 당연히 편법 거래든 어떤 식으로든 이세에 대해서 주식을 넘기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과세관청은 여러 가지 자본거래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 2003년에 완전 포괄주의를 맞습니다. 들고 들어와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 하시는 분의 어떤 그 기업에 대한 어떤 상속에 대해서 아무 부담감이 없다면 이런 불필요한 행정 낭비가 없을 수 있지 않겠나. 너무 급진적인 주장을 해서. 좋은 말씀. 그럼 대표님, 저도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거를 배우는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하나 더 질문해 보면 기업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가는데 만약에 순수한 개인이 가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개인 사업자들. 그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로 가고요. 가업상속은 맨 그것도 같은 사항입니다. 어떤 기업 내에. 기업도 개인 기업도 포함한 개념이죠. 그렇죠. 개념이 법인 기업, 개인 기업 다 포함해서. 그 다음에 가업상속의 큰 문제는 아까 우리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선택을 잘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여러 가지 선택에 대해서 특히 개인의 경우에 아시다시피 양도세, 주식의 양도,
예. 개인 그 사업용 부동산의 그 가압상속 공제 대상의 양도세는 2월 가세야 되는 거죠. 예. 영원히 해방되는 게 아닙니다. 예, 예. 그러면 예. 내가 선택을 해서 양도세가 너무 2월 가돼서 나중에 양도세를 예. 내야 된다면 예. 지금 가압상속의 혜택 자체가 상당히 줄어드는 거죠. 예. 개념상으로. 예, 예. 예. 그런 것도 예. 어떤 의사결정에 상당히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 좀 그런 면을 하면은 개인 기업이 가압상속을 받는 게 100% 유리한가? 예. 어떤 그런 문제에 또 검토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 예. 야, 우리 대표님께서 답변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대표님의 철학과 그다음에 심오한 내공이 쌓여져 있다는 것 여러분도 느끼시죠? 예, 고맙습니다. 일단 그렇게 우리나라 상속증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앞단에서 살짝 이야기를 하셨지만 현재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가 200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1억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은 300억, 400억, 600억이니까 무려 이제 금액으로 따져보면 한 600배가 늘었고 사후관리 요건도 사실 과거에는 10년이었다가 지금 현재는 5년이고 그다음에 업종에 대한 변경 역시 이제 대분류까지 굉장히 완화가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아니면 가업상속공제나 이쪽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대표님? 제가 예. 아까 뭐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 이야기 참 좋았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래 이 예, 예. 환경 자체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를 예, 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연장선상을 보면 우리 세법상 가압상속에 대한 예. 세법상 큰 문제가 공제 대상에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업무관자산. 사업무관자산을 예. 이제 세법 측면에서 보면 사업무관자산 대표적으로 예. 어떤 임대부동산이나 예. 그러면 주식, 예. 그 다음에 그 요구불예금 뭐 예. 1.5배를 제외한 맞습니다. 뭐 정기적금 예.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뭐 또 임대부동산도 포함해서 이 그 사업무관자산의 그 상속세 그 배제하는 공제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어져야 된다. 이게 없어져야 된다. 예.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렇습니까? 예.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이 사업무관자산이 생기는 과정을 보면 이 기업이 상당히 수익성이 좋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내부 잉여 예금도 많고 네. 다른 투자 자산도 많다고 상당히 우량한 기업입니다. 기업 환경이라는 거는 아마 3년 뒤에 이 기업이 어떻게 되는지 예. 지금 인텔도 흔들거리는 예. 소리를 들었고요. 여유 자금 없는 기업을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가압상속 공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내 법인의 모든 재산을 사업용 자산에 다 투자한 회사만 적용을 받고 예. 우량한 기업들은 그 부분만큼 혜택을 못 보는 거죠. 못 본다. 그러면 미래를 대비한 어떤 자원들은 가압상속 공제에서는 제외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중소기업은 저는 극단적으로 기업에 대한 그 상속세는 기업에 대한 상속세는 없애야 되는 주의라서 기업에 대한 가압상속 그 사업 관련 그 무관자산을 제외하는 것도 규정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자, 좋은 말씀. 여러분, 이 가압상속공제가 가압상속공제 또 한 가지 더 하셔야죠. 예. 제가 그거는 요건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후관리를 보면 지금 개정이 돼서 일단 조금 유한 방향으로 됐죠. 지금 바뀐 게 이제 5년으로 줄어들었고, 정규직 근로자 90%, 총급액 90% 지키면 이제 추징은 하지 않겠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은 생물입니다. 아까 물론 그
분류 자체, 사업 분류 자체에서도 많이 완화가 됐지만, 예. 제 생각에는 이전에는 아마 10년 기준으로 할 때는 이제 7년 차는 뭐 80%? 예. 70%였습니까? 예. 그 다음에 8년 차는 80%, 90%는 90%. 이렇게 그 추징을. 맞습니다. 거꾸로죠. 맞습니다. 70%는 예. 90%, 이를 80% 예. 예. 됐는데, 예. 저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기업이 예. 하다 보면 85%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몇 프로 상관에 아까 예. 예를 든 상속세, 만약에 360억을 전체 가압 상속을 받았으면 예. 360억을 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거를 규제를 하려면 제 생각에는 사후관리에서 예를 들어서 90% 미달해서 80%까지는 몇 프로를 부담하고, 예. 그러니까 추징돼야 될 부분은, 예. 그러니까 모자라는 비율이니까 예를 들어서 추징을 그 공제받은 세액의 한 10%, 예. 20%, 그 다음에 뭐 예를 30%를 미달을 했다 하면 그 다음에 뭐 한 30% 예. 추징 금액을, 그 다음에 아예 이거는 상속공제에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직원 급여든 뭐든 30, 40%로 확 다운됐다. 예. 그렇게 했을 때 100% 추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원 추징 비율에 대해서 예. 예. 네. 예. 기간이 중요하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추징이 안 되면 제로. 예. 추징하면 100%죠. 예. 이 90% 기준이 저승사자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80%를 지켰을 때 예. 어느 정도 예. 완충작용을 줘야 된다. 예. 야, 또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가업 상속공제 관련해서는 사업무관 자산을 과간 없애고 그다음에 사후적으로 추징 비율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 오늘 대표님과 이렇게 당초에는 10분을 인터뷰하기로 했는데 한 30분이 간 것 같은데 아이고. 맞습니까? 그래서 야, 이렇게 묻고 제가 했지만은 대표님 답변 속에 제가 푹 빠졌다고 나온 느낌? 예. 그래서 예. 하나하나 실제 사례,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저도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대표님 너무나 많은 준비해 주셨고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뭐 극단적인 그 기업 사례를 예를 들어서 예. 한 거는 이제 서로 우리 이해하기 쉽게 한번 예를 든 거고, 아마 많은 부분이 그 기업들이 이런 비슷한 상황에 금액은 다르지만 처해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오늘 어차피 이 전문가에게 묻다는 이 과정 자체가 장기적으로는 이제 과세 당국이나 정책 당국자한테 어떤 전문가 의견을 그 전달하는 소통의 기관이기 때문에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나초로 회장께서 또 정책 당국이나 이런 기업의 입장을 좀 대변을 해주셔서 좀 좋은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힘써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 그 회계사 역시 세무에 정말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오늘 정말 전문가에 묻다 부산 상제법 연구회 우리 김대일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대표님과 상제법 연구회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